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레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에 한해서 5인 이상 모임도 허용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숨통이 트였다는 목소리와 매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나한테 큰 기대는 못하고 엄청 어렵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했을 경우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상 61관왕을 기록한 영화 미나리가 미 전역에서 개봉했습니다. 이민 사구인 미국의 모습을 날카롭게 풀어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입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식당 밤 9시 통금이 완화된 건 거의 석 달 만입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직계 가족이라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시행해본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세부 조율이 미흡했던 걸까요? 발표하자마자 번복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됩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헬스장은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어납니다. 영화관이나 PC방, 마트에 적용됐던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이나 홀덤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돼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조부모와 며느리, 손자 등 직계가족 모임이라면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하향 조치에 따라 국군 장병들도 다음 주부터 휴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에어로빅과 스피닝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전파 위험이 높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발표 1시간 뒤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9시에서 1시간 늦춰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자영업하는 분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월미도 유원지의 한 조개구이집. 나들이 객으로 붐빌 휴일이지만 손님은 뜸합니다. 모레부터 손님을 밤 10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어봅니다. 하루에 한 테이블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30테이블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석 달 이상 문을 닫았던 유흥업소들도 영업이 허용되지만 늦은 밤 손님이 몰리는 구조상 밤 10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쉽기만 합니다. 조금 나한테 큰 기대는 못하고 엄청 어렵죠. 술 먹고 노래하는 거는 야간에 하잖아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PC방과 오락실 업주들도 기대와 걱정이 엇갈립니다. 9시로 시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녁 먹고 가반 다 끝나는 시간인데 뭘 가냐. 이제 봄이 눈앞에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 재개해도 이제 임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우리. 당구장, 볼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1시간 영업시간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비는 단비예요, 솔직히. 2, 30만 원 정도는 일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2주 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방역 차원에서는 분명히 우려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람 많이 모이는 시설, 영업 제한 조치들이 거의 다 풀려버렸기 때문이죠.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만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2명,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질 않는데 이러다 또 폭증하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이다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건 어제. 환자 27명과 간호사 등 종사자 8명, 가족과 보호자 2명 등 총 37명이 무더기 감염됐는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오늘만 전국의 9곳으로 파악됐는데 체육시설과 식당,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발생 장소도 다양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20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등락폭도 큽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감소세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또 방역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위험 부담이 커졌습니다.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밤 10시까지만 열었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행사도 500명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관람도 좌석의 10%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30%까지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어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뒤에는 큰 확진자 증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한 뒤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 그 전에라도 지자체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기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은 박영선 전 장관 또 안철수 대표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정한희 기자가 설 연휴를 맞아서 진행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봤습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동산 부분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후보로 나오셨다라는 분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설 연휴를 맞아 7일에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보궐선거를 맞는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서울시장 여권 후보로는 조사기관 5곳 모두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세했습니다. 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4곳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위였습니다. 여권과 야권 단일화가 모두 성사돼 박영선, 안철수 둘이 경쟁할 경우엔 6곳 중 4곳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 2곳에서는 안 대표가 앞섰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되고 3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떨까? 조사기관 5곳 중 3곳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상관없이 박영선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여권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야권에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우세했습니다. 김영춘, 박형준의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땐 6곳의 조사 모두에서 박 교수가 우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호들갑이냐. 참 성폭행 피해자들이 들으면 기함할 말을 민주당 우상호 캠프 관계자가 SNS에 올렸죠. 그런데요, 이 관계자 박원순 전 시장 부인의 손편지가 논란이 되기 몇 시간 전에 먼저 온라인에 올렸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상호 후보 역시 내가 박원순이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과 관계자로서 이게 적절한 행보인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볼 부분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 선거 캠프 박모 상황실장의 SNS입니다. 박 실장은 어제 유가족을 위로한 우상호의 편지가 왜 2차 가해라고 호들갑이냐며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외협력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박 실장은 6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편지를 공유해 논란이 확산되기 몇 시간 전입니다. 강 씨의 편지는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읽으며 울컥했다며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원은 박 실장이 편지를 공개한 사실을 몰랐으며 언론을 보고 편지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우 의원과 캠프 관계자가 번갈아가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고 싶다 한들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함에도 우상호 후보는 이를 저버렸습니다. 박 실장은 2차 가해 논란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편지와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자, 지지율은 무엇? 자, 이재명 지사가 또 뭐라고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치는 보람되고 영광스럽지만 때론 칼날 위를 걸으며 홀로 된 기분일 때가 많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홀로 된 기분일 때가 많다. 요즘 지지율 1위잖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외로울까요? 명절을 맞았지만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심경을 적은 글의 일부입니다. 지지율이 오르고 당내 견제가 심해지면서 느끼는 감정이 녹아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당의 부정적 기류에도 경기도 2차 재단 기본소득 지급을 밀어붙였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은 탈당하라 같은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지사 사방에서 공격을 받다 보니 홀로 된 기분을 느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등은 원래 외로운 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 좀 어떤 상황인가요? 갤럽 지지율을 보면요. 네. 이낙연 대표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면 논란 등으로 최근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현재는 10%로 내려앉았는데요. 이 대표는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높은 지지도는 힘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게요. 이재명 지사는 칼날, 또 이낙연 대표는 짐, 이렇게 지지율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입니다. 침묵. 예. 현재 국무총리인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대선 여론조사에서 아예 이름을 빼달라고 했었죠. 네. 하지만 측근들 사이에선 생각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지지율 등락폭이 워낙 세서 마치 주가 그래프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망가져야 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성 후보들의 모습인데 좀 색다른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 최초의 여성 원내대 대표 등을 지내면서 유리천장을 깬 이력을 갖고 있죠. 말끔한 정장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 네. 성공한 여성 정치인 이미지였는데요. 아나운서 같은. 최근에는 머리띠로 앞머리를 뒤로 넘긴 채 선거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 않는 엄마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듯합니다. 여성다움의 무티, 즉 엄마와 같은 푸근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생얼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네,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해서 네. 세수를 한 후에 1분 30초 동안 일상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형식인데요. 기존 강성 이미지를 벗고 소탈함을 부각하려는 듯합니다. 저는 약속대로 오늘 답심리 현대시장에서 산 당근을 했습니다. 검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두 분 다 아나운서였거나 아나운서 같은 반듯한 이미지라 좀 색다르기도 하고요. 저보고 맨 얼굴로 방송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면에 네. 달라진 모습이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어요. 우상호 의원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 출마 선언 후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공약했는데요.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을 추켜 세우는 듯한 SNS 글을 올려서 2차 가해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향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네. 이미지 변신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국민 시각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변신도 잘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4년 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도 그랬죠. 부모가 절박한 마음으로 112에 신고했지만 형사들은 즉시 출동하라는 지령을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도 살아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이 무심함에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생명, 특히 어린이 관련 사건에서는 최악을 가정하고 판단해달라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주문일까요? 사람을 구하는 일도 결국 사람이 합니다.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그야말로 영혼이 담겨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적용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자, 한편 초등생 성폭행범은 구속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어제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성행위 목적의 유인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가 초등학생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와 만난 오픈 채팅방이 2008년생 모임인데 몰랐을 리 있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사람은 08년생인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지금 자꾸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부모는 아이가 또래 친구를 찾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남성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 2008년생이며 몇 살이냐, 중학교에 가냐는 식의 대화도 해 나이를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남성은 아이와 헤어질 때 휴대전화를 가져가 채팅방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전화와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세대를 포렌식해 대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또 신고를 받고도 무심했던 경찰 대응으로 16개월 정인이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질타가 쏟아지면서 달라진 점도 있었지만 이 와중에 입양 가족들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새해에는 학대도 사고도 없기만을 바란다는 입양 가족들, 김재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잘생기지 않았니? 이거 신사의 바닥에 아니, 바닥에서 이거 나 아니야, 소희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보며 예전 추억을 떠올립니다. 10년 전 당시 중학생이었던 첫째 딸이 동생을 원한다는 말에 결심한 입양. 셋이었던 가족은 이젠 6명의 대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동생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뭐 어디에서 왔다는 것보다는 서로 만나서 싸우고 뭐 놀고 재밌게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고 자부하지만 최근 입양을 둘러싼 불편한 시각엔 거북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데 입양 가정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고. 할아버지 보여서 어머나 아이고 이거 누구야? 많이 컸네. 해봐. 너도 세배한다 그래서 세배해봐 빨리. 같이 해 다. 4살 준기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화상을 통해 세배를 합니다. 지난해 입양된 준기는 가족에게 항상 웃음꽃을 주는 애교쟁이입니다. 부모는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탓에 입양 가족에 대해 색안경을 쓰게 만들거나 입양이 위축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다 같은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편적인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입양한 그 가정을 전체적으로 그런 편견을 갖는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새해엔 입양 아동을 둘러싼 학대나 사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제주 모슬포항에서 자동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또 강남 한복판에서 당나귀가 출몰했습니다. 사건 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당나귀 3마리. 길을 잃은 듯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나귀들을 좁은 골목으로 몰아 붙잡았습니다. 당나귀가 거리를 누빈 시간은 40분 정도입니다. 당나귀는 인근 식당 주인이 애완용으로 키워왔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탈출한 거였더라고요. 차랑 버스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놀랐어요. 경찰은 당나귀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동물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식당 주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이 구조한 남성을 안고 헤엄쳐 나옵니다. 머리 조심해. 뒤로.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제주 모슬포항 인근 바다에 SUV 차량이 빠졌습니다. 경찰은 1시간 만에 5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바다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수륙터 해수욕장 인근 바위에 남성 3명이 서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다 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된 겁니다. 해양경찰은 구조정을 보내 남성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썰물과 밀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영화 친구의 명대사지요. 불량 학생을 다그치던 담임교사가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불량 학생이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던 배구 스타들에게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의 얘기입니다. 이들의 어머니 김경희 씨는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배구 대표팀 세터로 활약했죠. 대를 잇는 월등한 실력으로 대한민국 배구의 희망이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동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들의 민낯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면서요? 네, 피해자만 4명이고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의혹은 20가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훈련했던 동료들의 돈을 빼앗고 수시로 폭행한 것은 물론이고요. 부모를 모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심부름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까지 위협했다는 겁니다. 흉기로. 자, 얼마 안 돼서 자필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요. 이게 논란을 더 키웠죠. 네, 맞습니다. 평생 자숙하면서 살겠다.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진정성 논란이 빚어진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비해서 사과문이 지극히 짧았고요. 구단 측도 구체적인 징계와 처벌 수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쌍둥이 자매는 팀 숙소를 떠나서 현재 경기에 불참하고 있는데 자매가 나왔던 방송국은 대부분 삭제가 됐고 모델로 출연한 자동차 광고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두 선수 사실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데 큰 공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자, 떠오르는 게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가수 진달래 씨가 학교 폭력 미투에 휩싸이면서 중도 하차했잖아요. 이런 미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폭로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의 나이가 지금 현재 25살입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일이라고 하면 10년 가까이 지난 건데 폭력과 상해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폭로를 결심하게 된 이유,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SNS에 자기 힘든 거 막 또 올렸잖아요. 힘내서 힘들다고 막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지네들 우리한테 그랬겠는데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성찰을 못했다는 거에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자숙하고 꾸준히 반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은 가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을 폭로한 결정적인 계기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나이 먹은 게 벼슬이 아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다영 선수가 지난해 12월에 올린
SNS 글입니다. 예. 이를 두고 같은 팀 선배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예. 김연경 선수도 팀 내 불화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삐걱삐걱 되기도 했었고, 근데 3라운드 때도 결국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각자 선수들이 그 힘든 와중에도 좀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글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극했고 네. 결국 10년 전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영 선수는 이번 일로 자필 사과문을 올린 이후에 김연경 선수를 SNS 친구 목록에서 삭제했는데 네. 이를 두고도 김연경 선수와 두 자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미나리,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로 드디어 미국 전역에 개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객이 모일까, 현지 반응은 어떨까 궁금한 점을 버지니아 현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데이비사, 너는 스트롱보이야.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보이야. 80년대 한인 이민 가정의 고단한 정착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 미나리. 북미권의 호평 속에 미 전역에서 개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극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연휴를 맞은 미국 극장가도 모처럼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관람객들은 미나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nd I heard that it was a good movie. It's like I got Golden Globe nominee, and so I wanted to come see it. So I actually live like 45 minutes away. 낯선 땅,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을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영화는 특히 이민 1세대 부모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겐 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There's a spa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and we can explore that space. We don't have to choose one or the other, and we don't have to choose between these binary options. We get to define that all on our own. 숱한 호평에도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골든 글로브에선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 배우와 헐리우드 제작사,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들어낸 수작이란 평가 속에 다음 달 15일 아카데미가 발표할 작품상 등의 최종 후보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침묵, 말을 하지 않아야 선물을 준다는 건 무슨 상황일까요? 일본 도쿄로 가겠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심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도쿄타워 전망대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람객 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도쿄타워는 내부가 매우 조용합니다. 침묵 속에 관람을 마친 젊은 연인이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관람객의 손에는 사은품으로 과자 한 주먹이 주어집니다. 대화까지 차단해 전염병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이른바 묵전 캠페인입니다. コロナの時期にぴったりですよね、結構。逆に今しかできないことなので、じゃあどうすれば集客できるのかとなった時に、静かに黙って展望台を楽しむっていうのも一つのやり方だと。 한 곱창집은 음식값에서 10,000원을 깎아줍니다. 점장의 신호가 떨어지면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밥을 전부 먹어서 이렇게 10,000원의 할인권을 얻게 됐습니다. 묵전, 묵식에 이어 개조한 노래방에서 조용히 원격 근무를 하는 묵방까지 등장했습니다. 감염을 방지하며 소비도 유도할 수 있는 방책을 민간에서 찾은 겁니다. それにプラスアルファとして国民のレベルで何か楽しく感染を抑えるようなことが広まっていく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 민간의 자구책은 지자체로 확산돼 교토시는 침묵 권장 포스터를 배포하며 감염 차단을 위한 간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새 전기차 경쟁의 2막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기술력 싸움이었다면요. 이번에는 누가 1초라도 더 빨리 충전하느냐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전기차들이 충전기를 꽂고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 도심의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440km인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일반 충전을 하면 완충까지 7, 8시간 걸리지만 고속 충전기를 쓰면 1시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테슬라는 서울 8곳 등 전국 30여 곳에 190기 가까운 고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설치했고 올해 310기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래도 부족하며 아예 대형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차장 찾아가서 아주 외진 구석에 가야 사실 있어서 사실 그 근처에 가지를 않으면 좀 이용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도심 지역에는 그런 충전 스테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근 현대차그룹도 기존 주유소를 대형 고속 충전소로 리모델링해 속도 경쟁에 맞불을 놨습니다. 초고속 충전기 하이차저로 800V 전기차를 사실상 완충하는데 기존 급속의 절반인 18분이면 충분하고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타사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휴게소 12곳과 전국 주요 도심 8곳에 120기의 하이차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연휴 날이 포근한 건 좋지만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내일도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먼지 수치까지 높아서 하늘이 종일 뿌옇겠습니다. 귀경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30mm, 그 밖에 전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 수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